지우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절로 입원을 했다고 해서 문병 다녀오는 길이다. 너무 고생이시겠어요. 어머니도 다칠 수 있으니 미리 화장실용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서 깔아둬야겠네요. 침실이나 욕실 등 주 생활 공간에서 매트, 양말 등 미끄럼 방지용 제품을 이용하세요. 아휴, 나이가 드니 다리가 아파서 점점 움직이기 싫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그럴수록 운동을 해야 다리에 힘이 생겨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잘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다고요. 어르신 낙상 사고는 야외보다 집안에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하여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고 침대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하게 눕고 일어납니다. 야간에 급히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침 전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주택의 계단이나 현관문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합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에 의해 넘어질 수 있으니 수시로 정리합니다. 낙상사고 발생 시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가 요새 어지러움을 자주 느껴요. 그건 고혈압약의 부작용 같은데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의약품 복용 중 부작용을 느낀다면 즉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늘 가던 병원, 가던 약국만 가시는 것 같던데 이유라도 있어요? 한 병원과 약국을 다니니 복용 중인 약품이 확인돼서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하나의 병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불필요하게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에 비치지 않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처방된 의약품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별 복용 시간을 눈에 띄게 표시하여 잊지 않고 복용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맞는지 필히 확인합니다. 아이고, 우리 개는 정말 온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더 가까이 오세요. 개의 공격성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고요. 집의 안과 밖에서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반려견 물림사고로 어린이는 얼굴을, 성인은 손을 많이 물림으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휴, 개에게 손을 물렸는데 상처가 깊진 않아서 간단히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단다. 아버지, 개에게 물렸을 때는 보는 것보다 상처가 깊을 수도 있고 2차 감염의 위험도 있으니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반려견에게 물렸을 때에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상처가 깊을 수 있고 개의 구강 내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개는 물거나 짖는 것이 기본 습성이므로 나의 반려견도 물 수 있다는 사실과 물림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합니다. 낯선 개에게는 함부로 다가가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개가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옷이나 가방 등으로 접근을 막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씻고 출혈이 심할 경우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홍삼 건강기능식품이 있지 뭐냐. 홍삼은 몸에 좋으니 몸보신하려고 사왔단다.
아버지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홍삼 제품을 드시면 항응고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하루에 한 알이라고 했던가 두 알이라고 했던가. 많이 먹는 게 좋을 테니 두 알을 먹어야겠어요. 아이고, 제조사에서 표시한 권장량이 있을 텐데 오히려 과하게 먹었다간 탈이 날 수 있어요. 정해진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질환자 또는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의 표시,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량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지팡이를 새로 장만했는데 사용할수록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지팡이를 자신에게 맞는 높이로 설정해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자주 가던 병원의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어때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너무 낮거나 높게 하면 허리, 팔,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바퀴 달린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다가 보조기를 놓쳐 크게 다칠 뻔했어요. 바퀴가 달린 보조기는 안전장치 작동법을 숙지해두고 내리막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바퀴가 달린 보행 보조기는 평소 걸음 속도에 맞춰 사용하며 내리막이나 비탈길에서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타입의 보행 보조기를 선택하고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사용합니다. 보행 보조기의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법을 숙지해둡니다. 보행 보조기의 높이, 각도 등을 자신에게 알맞은 정도로 설정한 뒤 사용합니다. 보행 보조기 소모품의 마모, 고장 등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보행 보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동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은행 직원이 ELT라는 것을 권해서 가입했는데 상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더구나. 저한테 전화하시고 가입하시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직원의 설명 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처리할 수 있네요. 다행이구나. 투자 상품 가입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ELS, ELT 등 파생결합 증권 상품 가입 시 이 영업일 동안 투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변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고 상품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가족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 후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숙려기간인 이 영업일 내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노후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안전한 금융 투자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청에서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을 보호해준다며 지금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구나.
아버지, 검찰청에서 송금을 요구하면 의심해봐야 해요. 검찰, 경찰, 금융기관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하세요. 아이고, 네 동생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대신 송금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어. 요즘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이에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볼게요. 메시지로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회의나 전화기 고장 등의 이유로 전화를 피하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하다면 메신저 피싱을 의심하세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의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고 상대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끊은 뒤에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 메신저를 통해 금전 요구를 받으면 섣불리 송금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 정보 신고는 소비자 신고 핫라인. 소비자 상담은 국번 없이 1372에서 가능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 유익하셨나요? 어르신의 안전한 소비생활,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함께합니다.